일단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는 섹터는 디스플레이 섹터이고요. 대부분 가격이 다 아래에 있습니다.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요? 그 중에 태양광에서 저는 제일 좋게 봤던 게 그러면 아까 그 1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. 압축을 하면 몇 개 정도 압축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규모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건데 100만 원이다 만약에 가까우면 1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지만 또 사실 냉정하게 주식시장의 기준으로 보면 또 큰 돈도 아닌 거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깔아놓을 필요는 없고 최소 10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5개 정도로는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리고 10개를 만약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개 주식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그거 하나하나 종목 다 체크 못해요. 차라리 그럴 거면 집중을 해가지고 소수의 종목으로 좀 봐야 된다. 근데 만약에 주식하시는 규모가 뭐 10억, 50억, 100억 원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최근 뭐 한두 달 동안 정말 10여 곳을 넘게 탐방을 좀 갔다 오시고 했는데, 그러면 저희가 좀 압축할 만한 그런 뭐 섹터나 기업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 부분은 이제 섹터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는 섹터는 디스플레이 섹터이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뭐 자동차,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, 그리고 친환경 섹터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디스플레이 주식 조금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섹터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치기 소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2016년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를 한번 뿜었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맨날 캐파 증설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저도 최근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탐방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일단은 갔다 왔었는데 변화가 약간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기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언론 기사에 의하면 11월에 회장으로 뭐 승격이 될 거고 최근에 뭐 사면을 받아서 공격적인 투자 집행을 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, 그리고 애플도 결국은 폴더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, 기존의 6세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8.5세대, 8.6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지금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이 폴더블로 될 거다. 그럼 지금 있는 디스플레이 캐파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. 훨씬 더 늘려야 돼요.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. 네, 훨씬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고, 그럼 그게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든 결국은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, 그럼 그런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격이 다 아래에 있습니다.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요? 약간 하방 경직성을. 뭐 싸다고는 표현을 못 합니다.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, 낮다라고는 왜냐하면 싸다는 거는 가치가 또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.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그런 캐파 증설이나 수주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또 안 나오는 회사들도 많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주가의 위치의 측면에서는 지금 아래에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기다릴 수 있으니 연말이나 4분기나 내년쯤 됐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캐파가 나온다.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, 그리고 뭐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테슬라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, 9월 19일쯤이었나요? 그때 국토교통부가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거든요. 우리는 뭐 레벨 3까지를 하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까지 이제 하겠다.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데, 근데 또 여기서 잘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 관련주의 스몰캡에서 실적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요.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종목을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탐방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140%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노리는 이 회사가 모트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좀
그래도 좀 눈에 익으실 게 좀 현대차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제네시스에도 다 옵션으로 있는 건데 AVNT라고 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에 이런 데 보면 이게 요즘에 되게 크게 나와요. 그거를 지금 해외 쪽으로 지금 맡아가지고 담당을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웬만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다 적자가 나왔는데 이 회사는 흑자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회사의 측면에서는 정말 저는 지금도 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회사들 보시면은 아마 적자인 기업들도 많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친환경인데 친환경은 사실 너무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의 이런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게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원전인데 제가 태양광하고 원전 회사들을 한 두세 군데 스몰캡 회사들을 좀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태양광에서 저는 제일 좋게 봤던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탐방을 잡을 때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어서 갔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거의 9천억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주식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컨셉과 이 회사가 가서 들어보니 이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향으로도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, 마찬가지로 대장주가 이제 하나 솔루션이 있고, 뭐 OCI도 뭐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큰데, 태양광 쪽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, 뉴스도 많이 나오고,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, 시장에서의 컨셉은 천연가스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친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설치를 하고 돌릴 수 있는 게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풍력이고 그 다음에 원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태양광의 주가가 제일 강력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풍력 원전인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측기 장비를 만드는 우진이라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또 오르비텍이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모멘텀에 의한 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른 상승으로 나오는 거지 실적이 완벽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. 하지만 어떠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중에 여기는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에 대한 인덱스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가는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 혹시 디스플레이 가운데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기업 혹시 언급이 좀 되실까요?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이제 스몰캡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제가 뭐 회사에서나 이런 구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스몰캡에서는 뭐 HB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있고 H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아직은 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HPSP라는 회사를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 최근에 상장했거든요. 이 회사 시총이 최근에 1조 4천억까지 갔었는데 HB 테크놀로지가 이 회사의 지분도 10%를 갖고 있어요. 근데 그리고 상장사의 지분 가치가 이미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또 이런 투자 포인트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리밸런싱 뭐 그런 차원에서 또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어떤 주식을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.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관련주들을 또 한번 훑어가시면은 비교하시면서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보면 괜찮은 게 저도 증권방송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고 증권방송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여러 주식과 관련된 채널들을 보지만 지금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뭐 선점 효과일 수도 있고 미리 또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자와 안 했던 자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주가 나왔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
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다가 근데 또 시장이 이러니 좀 기다렸다 그걸 나오고 사도 늦지 않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좀 차이는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을 한번 봐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런 주식을 좀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혹시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아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네. 해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. 더 상승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스몰캡과 아닌 거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시총 9천억은 뭐 스몰캡은 아니죠. 근데 이런 회사들을 봐야 되는 거는 전방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증권사의 컨센서스대로 시장의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몰캡 기업들을 볼 때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를 반드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이게 제가 알기로 다트 들어가서 뭐 반기보고서 들어가면은 재무제표의 7번 항목을 보면은 자금 조달에 대한 항목이 있거든요. 거기를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은 이 회사가 뭐 시비를 발행을 한 적이 있는지 뭐 발행을 했으면 이게 리픽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게 언제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탐방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. 네네. 혹시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기업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한 2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시가총액이 850억 원이라 이거는 잘 정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. 850억이면 좀 작네요. 많이 작죠. 네, 우진플라임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최근에 에코플라스틱이나 HDC 현대EP나 코프라 같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제 EP라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거든요. 그게 차량 경량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기차에도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좀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차량 경량화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좋게 하든가 아니면 차를 가볍게 해서 그렇죠. 연비를 좋게 하던가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그 성형 사출기를 만드는 건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. 이 사출기를 통해서 그런 박스들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인 건데,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외적인 회사들의 사출기 기술력으로는 차량 경량화 플라스틱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의 전방의 30%가 자동차에서 이미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벤더사들을 통해서 걸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을 볼 때 실적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시총 850억짜리 회사가 순이익이 140억이 나왔습니다. 그럼 1년을 만약에 200억에서 250억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PER은 3년 4배밖에 안 되거든요. 3, 4년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제가 보니까 한 3, 4년 동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올해 하나. 약간 저는 약간 탐방할 때 그런 거 찾는 좀 재미가. 이거 밸류 파인더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에서 이거 뭔가 스몰캡의 역사를 쓰실 것 같은데요. 아닙니다. 요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모르는 종목이고, 이거는 좀 아실 것 같은데, 제노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. 이제 우주항공 방산과 관련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, 시장에서 또 잘 모르는 게, 최근에 방산주들이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뭔가 반사 수혜로 폴란드가 맞아요. 굉장히 방산 무기를 뭐 천궁도 그렇고 뭐 K2도 그렇고 뭐 전투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FA50 항공기와 관련돼서 폴란드하고 이제 4.2조 원 규모 공시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 동사 제노코 같은 경우가 이런 우주항공 방산 스몰캡 종목에서 흑자가 나오는 몇 안 되는 회사예요.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흑자가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FA50 항공기에 혼선 방지기라는 거를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뭐 K2에도 이제 이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여기는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을 다루는 회사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수주와 관련된 걸 나오면은
제노코 IR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뭐 스몰캡 기업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말씀드릴 때 제노코는 IR 담당자분이 주주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도 뭔가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주 방산 항공 산업이 뭔가 우주라고 하면은 미래산업. 네, 미래산업 그러면 뭔가 성장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노코라는 종목도 스몰캡 종목에서는 좀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 약간 진짜 이런 거는 템베거 느낌도 약간 나는데요.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사출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니까요. 네. 근데 우주항공 이런 거는 참. 그럼 제노코는 시가총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? 제노코의 시가총액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,600억에서 1,700억 원 정도 사이로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아까 카이 네. 그게 먼저 가면 보통 제노코도 따라간다고 보면 될까요? 계약을 체결을 해야죠.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.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방산산업이 근데 되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도 하나가 있는데 방산이라는 게 이제 전쟁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약간 나라에서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하는 게 클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회사도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서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데 주면은 그게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거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다 보니까 뭐 수주라는 게 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거 우리 이거 좀 만들어줘 라는 좀 이런 좀 시의성이 갑자기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근데 그건 좋은 거죠. 수주를 받는 거는. 근데 어쨌든 이런 또 산업마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약간 무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또 제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중간에 보안도 굉장히 보안도 중요하고. 예. 그래서 우진 플라임과 제노코 이렇게 두 개를 탐방 갔다 오셔가지고 좋은 느낌을 받으셨다. 네. 그리고 또 보고서도 얼마 안 나와 있고 제노코는 좀 나와 있는데. 네, 많이 나와 있어요.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요, 대표님, 혹시 이제 약간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. 지금 좀 현금이 있는데,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많이는 좀 가져가지는 못하고, 진짜 한 5%에서 한 10% 이내로만 투자를 해서 5년 이상 좀 길게 보는데, 이거 진짜 한번 10배 주식 한번 내보겠다. 네.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투자자가 있다면, 좀 어떤 섹터나 주식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 투자자가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롱텀으로 뭐 최소 뭐 몇 년, 뭐 2년, 5년 이렇게 나는 정말 이런 좋은 회사를 안다면 계속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고 가져가겠다라는 회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의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게 약간 윤활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예전부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이때쯤에 코스모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때 주가가 좋았었어요. 그때도. 네. 그러다가 18, 19년도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2020년도부터 주가가 뭐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조차도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올 만큼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2016, 17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전기차의 그런 파란색 간판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도 테슬라가 있었겠지만 주가가 뭐 서학개미 이런 얘기 생기기도 전이었었거든요. 근데 결국은 산업의 성장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 그러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한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뭐 메타버스도 될 수도 있는 거죠. 뭐 작년에 정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가 올해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저평가 종목은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산업의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네,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하락해 있어서 이거 많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고요.
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더라도 산업의 성장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러한 섹터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네. 그 중에서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아까 말씀하신 코스모 화학, 신소재 이런 거는요. 네. 2017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네. 그다음에 조정받았다고 하시잖아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? 그 당시에 이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 기억이긴 한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 있었는지는 이제 저도 차트를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50% 정도 하락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몰캡들이 좀 그렇게 반토막 나고 막 이러는 거죠? 조정 한번 네, 제대로 받으면. 지금이야 이제 코스모학이 시가총액이 이제 뭐 9천억 1조까지 가까이 왔었지만 그 당시를 보면은 2017년도 주가가 거의 29,0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도 아니고 한 2년 뒤에 주가가 5,000원까지도 내려왔었거든요. 그렇구나. 그럼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거 봐라 뭐 전기차가 뭐 되냐 약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약간 뭐 지금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도 망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. 뭐 수소차 자율주행 뭐 그게 되겠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PBV 특수목적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들 이런 것도 공개한 거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은 안 하다 할 수 있을 거고 불과 그 당시로 다른 산업을 연결 지으면은 저는 폴더블 폰을 쓰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을 접고 이게 되나? 그리고 당장 그냥 쓰면 되지. 20년이나 뭐 그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우리 이렇게 하고 그 뭐죠 가로 본능인가 이거 옆으로만 돌리고 슬라이드 핸드폰 쓰고 이랬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결제도 되고 뭐 인터넷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러면은 산업에 대한 성장 공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역시 이 텐베거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. 저는 그 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깔고 앉는 엉덩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와, 그렇게까지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흔들릴 것 같은데 네네. 그걸 또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. 와, 그렇군요.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해, 단순히 지금 주가가 낮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뒷받침돼야 된다.